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해 설명하고 트랜지스터 구조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포토와 리소그래피의 합성어로 빛을 이용하여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HMDS 처리, PR 코팅, 소프트 베이크, 얼라인 앤 익스포저, PEB, 디벨롭, 하드 베이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만들어진 패턴 위에 에칭 등의 다른 공정이 진행됩니다. 먼저 웨이퍼 표면에 디펙을 제거하기 위해 클리닝을 진행해준 후 HMDS를 도포합니다. 웨이퍼는 친수성이고 PR은 소수성이라 어디얼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HMDS를 사용하여 웨이퍼를 소수성으로 바꿔줍니다. 이후 PR을 스핀 코팅 방식으로 도포합니다. 3000에서 5000rpm 정도의 속도를 사용하며 속도를 조절하여 다음 수식과 같이 두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장자리에 뭉친 PR을 EBR 공정을 진행해 제거해줍니다. 그 후 소프트 베이크를 진행하여 PR의 솔벤트를 제거하며 포토레지스트의 밀도를 증가시켜 에디얼전을 증가시켜줍니다. 이후 정렬과 노광을 진행합니다. 정렬 단계에서 각 패턴에 있는 정렬 키를 이용하여 각 패턴의 위치를 정확히 맞춥니다.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개 정도의 레이어의 마스크를 사용하므로 각 층 간의 위치를 맞춰주는 정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노광을 진행하는데 노광 방식은 컨택, 프록시미티, 프로젝션 방식이 있으며 마스크보다 작은 크기의 패턴을 만들 수 있고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는 프로젝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PEB를 진행하여 PR을 고르게 하고 패턴의 균일도를 개선합니다. 이후 현상액을 이용해 패턴에 맞게 PR을 제거합니다. 이때 현상 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언더 디벨롭이나 오버 디벨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 베이크를 통해 PR 내부의 솔벤트를 모두 제거하고 이후 공정에서의 PR의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때 하드 베이크는 120에서 140도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포토 공정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포토 공정의 주요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패턴 형성 방식은 빛을 받은 부분이 제거되는 포지티브 방식과 빛을 받은 부분이 남아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고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스텝 커버리지가 높은 장점을 지닌 포지티브 방식이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포토 공정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빛의 파장입니다. 레졸루션은 분해능으로 구현이 가능한 최소 패턴 크기의 한계를 나타내며 작을수록 좋습니다. DOF는 초점 심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초점의 허용 범위이고 클수록 좋습니다. 이 두 값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고 DOF를 포기하고 레졸루션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포토 공정이 발달하였고 따라서 노광 장비의 광원 파장이 줄어들었습니다. G라인, I라인, KRF, ARF 순으로 파장을 줄였고 이후 ARF 광원에서 매질을 공기 대신 물을 사용하여 NA 값을 키우는 ARF 이멀전 액침 노광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분해능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OPC는 빛의 회절로 인해 패턴에 발생할 왜곡을 미리 예측하여 마스크의 모양을 미리 변형시켜 원하는 패턴을 얻는 방법입니다. 멀티 패터닝은 여러 번 리소그래피와 에칭을 진행하여 해당 노광 장비가 얻을 수 있는 최소 CD 값보다 미세한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멀티 패터닝을 진행하게 되면 공정 단계가 늘어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5nm 파장의 극자외선을 사용하는 EUV 방식이 개발되어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EUV의 경우 에너지가 커 대부분이 매질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노광을 진행하며 렌즈를 사용할 수 없어 거울 광학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패턴을 구현하는 마스크 또한 반사형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현재는 더욱 정밀한 공정을 위해 EUV의 NA 값을 키우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NA 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렌즈의 크기를 키워야 하고
그로 인해 장비의 크기가 매우 커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FET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벌크 모스펫부터 핀펫을 거쳐 GAA 형태로 바뀌는 FET의 발전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스펫의 발전 과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모스펫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 3개의 단자를 가진 소자로 게이트의 전압을 변화시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류량을 제어합니다. N채널을 기준으로 게이트의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전기 효과가 발생하여 바디에 N채널이 생기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평면 형태의 플래너 팻의 경우 게이트가 한 면에서 채널을 제어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진행됨에 따라 정밀한 전류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핀펫이 개발되었습니다. 핀펫은 3면의 게이트가 채널을 감싼 3D 형태의 모스펫입니다. 22나노미터 공정부터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채널 제어를 향상시키고 쇼 채널 이펙트를 줄여 리키지를 플래너 대비 줄이고 집중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핀펫은 3나노미터 정도의 공정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GAA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GAA는 Gate All Around의 약자로 게이트가 채널의 4면을 모두 감싼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채널 컨트롤이 더 용이해져 리키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GAA의 경우 나노 와이어를 사용한 구조와 나노 시트를 사용한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3나노미터 공정에 나노 시트를 활용한 방식인 MBC팻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논문은 모스펫의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성능 지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다음 논문을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초미세 공정에서 핀펫과 GAA의 성능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키지 측면입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핀펫의 경우 게이트의 길이가 줄어들수록 서브 스레시홀드 스윙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AA 형태로 모스펫을 제작한 경우와의 비교는 오른쪽 그래프의 데이터로 핀펫에 비하여 스케일링 시 SS 값의 증가와 디브를 더 잘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LNW는 나노 와이어 형태의 GAA 팻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측면입니다. 나노 시트 형태의 GAA는 채널 면적 조절이 쉽게 가능하고 채널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전류값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노 와이어 방식의 경우 채널 면적이 적어 핀펫보다 채널 저항이 크지만 나노 시트 방식의 경우 핀펫보다 채널 저항이 작은 값을 보여 퍼포먼스 측면에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의 스케일링은 3나노미터까지 와 있고 물리적인 한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구조보다 새로운 소재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 논문은 2차원 반도체 소자인 MOS2의 합성과 해당 소자로 만든 모스펫 특성에 대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5년 논문으로 오래되긴 했지만 P 인용수와 임팩트 팩터가 높으며 MOS2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하여 가져왔습니다. 우선 MOS2의 특징과 MOS2로 만든 모스펫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MOS2는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 물질로 벌크 상태에서는 1.2일렉트론볼트의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가지지만 모노레이어에서는 1.88 일렉트론볼트의 다이렉트 밴드갭을 가집니다. 이때 한 층의 두께는 0.65나노미터이고 플렉시블한 특성을 가집니다. MOS2는 모빌리티가 우수하고 싱글 레이어에서 다이렉트 밴드갭을 가져 기존의 실리콘 기반 소자에 비해 발열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MOS2를 사용하여 글로벌 백 게이티드 지오그래피 형태의 모스펫을 제작하였고 온오프 레이시오는 10의 7승, 스레시홀드 볼티지는 마이너스 20V, 모빌리티는 9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표는 합성 방식별 MOS2 기반 모스펫의 특성입니다. MOS2는 주로 CVD 방식을 사용하여 합성을 진행하는데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공정 방식에 따라서 소재의 물성이 크게 변하고 그로 인해 소자의 특성이 크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S2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합성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합성 방법과 관련한 한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MOS2는 단결정 상태에서 가장 높은 모빌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을 최적화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레인의 최대 크기가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합성이 SiO2나 사파이어 기판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는 합성된 MOS2를 기판에서 떼어내고 원하는 기판 위에 붙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 공정에 MOS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웨이퍼에 직접 웨이퍼 크기 규모로 단결정 MOS2를 합성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MOS2의 합성에는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온을 사용하는 공정 뒤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높은 모빌리티와 낮은 SS값, 플렉시블 기판에 적용 가능한 장점들을 지닌 MOS2 기반 반도체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토리소그래피와 FET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표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입니다.